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에 제보를 해주고 계시는 WTR 북한 내부 소식통들과 해외에 계시는 고위 탈북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해외에 계시는 고위 탈북 인사들이 러시아의 정세, 또 중국의 정세, 북한의 정세, 대한민국의 정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동북아, 아시아의 호랭이, 북한 김정은을 잡겠다라는 그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동북아 질서 70년 만에 대격변, 한국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렸으며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북한 김정은을 끝장낼 수 있다라는 소식. 동북아 질서 70년 만에 대격변, 한일 관계, 한국이 주도권 쥐었다. 18일 현지 시간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 51년, 한미 동맹 1953년이라는 현재 동북아 안보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등장한 가장 큰 평가, 또 가장 큰 변화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삼국 정상이 매년 만나 군사, 외교부터 반도체 공급까지 논의하는 강력한 경제 및 안보 블록이 탄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의 북한 핵 등 공동 위협에 직면해 있고 안보와 경제에서는 서로 위존하면서 전쟁, 식민 지배 역사 등으로 복잡했던 삼국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다자회의가 아니라 한미일 정상이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삼국의 결석 없이는 한국의 대북 정책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라며 절박한 필요성에도 한미일 협력은 각국 국내 정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가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한미일 공조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못지않은 외교적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삼국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풀어냄으로써 미국 정계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삼국 정상이 연 1회 만나기로 한 것에 대해 삼국 정상의 강한 의지로 관계가 제도화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냉전 시기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이라는 구도와 미국의 조정 속에 유지되어 왔던 한미일 관계는 냉전 해체 이후 각국 정부의 성향과 한일 간 역사 문제로 부침을 겪고 왔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삼국 차관복급 대북 정책 조정 회의, 국방 차관복급 연례 안보 회의를 열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본 협의체들은 의제가 한정되고 운영도 불안정했다라며 앞으로는 이를 고위급으로 격상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박원건 이화여대 교수는 한일 관계가 일시적으로 나쁠 때도 삼국 회담이라는 틀에서 만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 중심적인 지도자가 다시 등장하더라도 제도화된 동맹국과 만남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일 협력의 범위가 대북 공조 등 로컬, 지역 이슈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 것도 주목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3국 협력 의제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되면서 경제 안보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가 늘어나거나 각론에서 각국의 입장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공동 위협에 대해 즉각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한국 해상 운송량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대만 해협 위기 등이 그 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위성락 전 대사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수준은 아니지만 외부 위협을 3국이 공동 인식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회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오커스, 호주, 영국, 미국 등 미국의 다른 인도 태평양 협력 체계와 비교해도 한미일 협의체의 중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쿼드는 러시아 제재 국면에서 인도가 비협조하면서 이 해양 감시 역할에 머물러 있고, 오커스는 호주에 대한 핵 잠수함 기술 제공 이후에는 정보 공유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욱 교수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가동되는 한미일 채널은 향후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군사 안보, 다자 협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해외에 있는 저의 고위 탈북민 인사들도 저의 논평 요청에 이 논평을 보내왔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이번 한미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대한 논평을 전해드립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단 한 발짝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양보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에도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한미일 70년 역사상 동북아, 동아시아의 문제, 북한 핵 문제와 중국, 러시아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사령관으로 총대를 맸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 정권을 잡겠다라는 한미일 정상들의 의지가 드러났으며, 이번에도 대놓고 중국 공산당을 정조준을 한 한미일 정상들의 이 발표문, 그래서 우리는 탈북민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 그 전에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남조선에 있는,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우리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도 열심히 돕고 있으니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잘 도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반드시 김정은이 끝장내겠다라는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낸 겁니다. 지금 이 소식은 유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